직장에서 은퇴한 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이제 가족에게 의지하는 상황이 생기죠. 올해 9월 기준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서 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이 어찌된 일인지, 어떻게 이걸 또 대처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들어보시죠. 돈워리 투자백서 시간,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용주입니다. 일단 은퇴한 이후에 누구나 네. 자녀에게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건강보험? 이제 은퇴 전까지는 직장 가입자잖아요. 네. 직장 가입자는 소득에서 일정 비율을 건강보험료를 내는데 소득만 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은퇴 이후에는 지역 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지역 가입자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는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비싼 집에 살게 되면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오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피하기 위해서 피부양자 제도를 많이 이용하시는데 네네. 피부양자가 되면 이제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양자가 되려면 일단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 국가에서 정한 일정한 재산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 여기 쉽지 않은데 이걸 지금 해가지고 그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으려고 지금 많이 노력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한 몇 분 정도나 될까요? 그 1,600만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 가입자 수, 지역 가입자 수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일단 전체 5천만 모두가 지금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중에서 직장 가입자 수가 한 2천만 명 되고요. 네. 지역 가입자는 1,500만 명. 그다음에 피부양자가 1,600만 명이니까 네. 실제로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숫자와 비슷한 수의 규모가 지금 피부양자가 되는 거죠. 피부양자가 꽤 많이 있네요. 그러면 그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되는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되시려면 네.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첫째 조건이 직장 가입자에 의해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재산과 소득 조건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자녀가 직장 가입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가 놀거나 자녀가 사업을 하고 있으면 네.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가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 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고요. 네. 소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과하게 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는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재산도 예. 재산세 과세 표준 기준이 9억 원이 초과되면 안 되고요. 9억 원. 그다음에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이 1,000만 원이 초과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세 과세 표준이 5억 4천, 그러니까 한 시세로 한 10억 이하인 집은 상관없는데 네. 이걸 초과하시는 분들 이렇게 조건이 있고요. 이 모든 걸 만족해야지 피부양자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라도 달성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은 탈락되는 것이죠. 피부양자 되는 것도 그냥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 지역 가입자에게는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요. 지역 가입자는 피부양자 조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사업자다. 그럼 내 가족, 내 부모, 내 자녀를 피부양자로 자격을 만들 수 없습니다. 아하, 그래요. 그리고 아까 그 재산이나 이 소득 조건은 부부 합산입니까? 금액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판정은 개인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얼마인가를 보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 네. 내 재산이 얼마인지를 보면서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고요. 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판정은 각각 하는데 네. 문제가 뭐냐면 개인이 만약에 소득으로 탈락했을 경우에는 네. 내가 소득으로 탈락하면 내 배우자도 동시 탈락이에요. 예? 그런데 내가 재산으로 탈락하게 되면 예. 나만 탈락하게 됩니다. 이게 재산 기준과 소득 기준이 달라서 복잡하네요. 그죠. 소득으로 내가 탈락하면 배우자도 같이 탈락하는 것이고 재산으로 탈락하면 배우자도 재산이 문제가 없으면 배우자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퇴하셨는데 나의 개인 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나의 배우자도 내 자녀에게서 피부양자에서 같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남편이 소득이 국민연금 받으셔가지고 연간 2천만 원 초과 받으시면 네. 남편이 본인 소득이 2천만 원 초과되기 때문에 본인은 자녀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거든요. 네네네, 그 정도는. 그런데 부인이 소득이 없어도 동시 탈락입니다. 자, 그런데 예. 남편이 재산세 과세 표준이 20억 원이에요. 지금 고가 주택에 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부인 이름으로는 명예주택이 한 5억짜리가 있습니다. 네. 그럼 남편이 탈락이잖아요. 네. 근데 부인은 피부양자가 가능합니다. 재산 기준으로. 네. 재산 기준으로는 본인만 탈락.
왜 그렇게 소득은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소득은 그렇다고 해서 뭐 재산 뭐 20억 원 있어도 본인만 탈락하고 네. 배우자는 계속해서 피부양자 될 수 있고 소득은 2천만 네네네. 원에서 10,000원만 넘어서도 배우자랑 같이 탈락하는 거고 이거 맞습니다. 좀 네네.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개선이 지금 뭐 된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현재 기준은 이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개선이 되지는 않은 거고 정부에서도 네네. 뭔가 좀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으네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중요한 게 국민연금만으로 연간 2천만 원 넘게 받아도 마찬가지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득 기준으로 연간 2천만 원 넘으면 탈락하다 보니까 국민연금만으로도 연간 2천만 원 넘으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국민연금 올해 기준으로 한 월 166만 원 이상 받으면 연간 2천만 원 초과하는데요. 네네네. 이렇게 대상되신 분들이 한 22만 명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실제로 국민연금만으로도 탈락하게 되는 거고요. 실제로 다른 소득이 있어도 탈락하지만 순수하게 국민연금 때문에 탈락하시는 분들이 한 4만 명 이상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것도 일종의 연금 소득인데 아까 소득은 네. 한 명이라도 2천만 원 초과하면 부부가 다 같이 피부양자 탈락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부부가 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내가 국민연금 받는 것 때문에 내 부인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소득이 아무리 없어도.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또 역설적으로 아니 네. 내가 낸 돈 가지고 내가 연금 받는 게 나한테 불리하게 되다니 이렇게 또 불만도 있으실 거고 그래서 네. 국민연금을 좀 나눠서 적게 받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계시고요. 문의라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오히려 좀 적게 낸다거나 네. 아니면 국민연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정상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 당겨받으면 연금액이 줄어들거든요. 조기 수령하시는 분들 계세요. 똑같은 그래서 이제 금액이라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한 달에 166만 원 넘으면 안 되니까 조기 수령해서 150, 140으로 줄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되거든요. 그렇죠. 나는 160으로 맞춰놨는데 내년에 갑자기 연금이 올라서 166이 넘어버리면 나는 또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현재 지금 원래 3,400에서 2,000으로 떨어졌는데 네네. 이것도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실상 뭐 지금 어쩔 수 없이 내가 국민연금을 줄어든다 하더라도 뭐 1년, 2년 잠깐 좋은 것이지 결국은 다시 언젠가는 피부양자 탈락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류진현님이 수학 공식 푸는 것 같다고 보내주셨고 네. 8358님이 질문 있어요라고 하면서 문자 주셨는데요. 그럼 네. 피부양자의 경우 금융소득이나 연금소득 얼마까지 네. 가능한 겁니까? 그러니까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다 얼마까지 어떻게 포함되는 거예요? 네. 모든 소득이 다 포함돼서 합산 2천만 원 넘으시면 탈락되는 건데요. 합쳐서. 다만 이자 배당 소득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0만 원 이내로 받으시는 분들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아, 이자 배당 이자 소득만 1,000만 원이 안 그렇죠. 넘으면 예, 그래서 1,000만 원 넘으시는 분들이 이제 총액을 합산해가지고 2천만 원 넘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근로사업자들은 원래 안 되는 것이고, 네. 공적 연금 소득은 포함되는데 사적 연금, 그러니까 개인 연금 가입하신 분도 있으시죠. 네. 또 개인 연금은 포함 제외가 돼요. 개인 연금은 아무리 많이 가입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공적 연금은 월 166만 원만 넘으면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또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건강보험 부담이 조금 더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부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결혼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소득이 없어도 피부양자가 되는데 네. 최근에 보니까 동성 결혼 그것도 이제 사실혼 같은 경우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됐었는데 지난 7월달에 대법원에서 네. 동성 배우자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지금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그 동성 부부인 경우에도 이성 부부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서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이건 사회가 좀 바뀌면서 이런 게 점점 제도가 바뀌는 건데요. 예. 결국은 어쨌든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배우자 자격을 인정받으면서 좋은 것도 있겠지만 반대로 나 때문에 배우자가 동시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우리가 판단해 보면서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대의 변화에 맞게 제도 개선도요. 자, 연금박사 상담센터 이영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